보따리를 열어라! 오랑캐의 거친 고함이 산길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보따리 속에는 돌덩이와 나뭇가지뿐이었지요. 죽어가는 친정 아비를 살리러 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약 한 첩 대신 돌덩이와 땔감만 잔뜩 싸주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온 마을이 모진 시어머니라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옥부는 홀로 눈 덮인 산길 위에서 오랑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옥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건넨 돌덩이의 진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옛적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기 그지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변방에서는 오랑캐가 국경을 넘보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마다 전염병이 번져 사람의 목숨이 가을 낙엽처럼 가벼워지던 때였지요. 의원은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으나 약재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약 한 첩의 값이 쌀 한 섬보다 귀해진 세상이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 박옥분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6의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슬하에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여인이었지요. 친정마저 가난하여 기댈 곳이라고는 시댁뿐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댁며느리 참 딱하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으니 저리 팔자가 박할 수가 있나.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 어귀에서 그 말들은 바람결에 실려 어김없이 옥분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거나 하소연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그 서러운 말들을 고스란히 삼킨 채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쓸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었지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일찍이 의원이었던 남편에게서 양리를 배운 분이라 마을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약장을 지키며 간간히 아픈 이들을 돌보았으나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약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은 약재를 아끼고 또 아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지요. 옥부는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세상은 옥분을 팔자박한 과부라 불렀으나 옥분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제 팔자를 탓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밤이면 차가운 방구들에 홀로 누워 먼 친정 쪽 하늘을 바라보며 늙어가는 아비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이 유일한 사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가 허겁지겁 달려와 옥분을 찾았으니 그것이 이 기구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던 이는 친정 마을의 한씨 어르신이었습니다. 옥분의 아비와는 젊은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온 것이었지요. 먼 길을 달려온 탓에 집시는 달아해지고 이마에는 땀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씨 어르신은 옥분을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내 아비가 위중하다. 고열에 쓰러진 지 사흘째인데 정신을 차리질 못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헛것만 보고 계신다. 옥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씨 어르신은 거친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온 마을을 수소문해 봐도 약 한 첩 구할 곳이 없구나. 내 시댁이 의원 집안이라 들었는데 혹여 약재를 좀 얻을 수 있겠는지 어렵게 여쭤볼 수는 없겠느냐. 한씨 어르신의 눈가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벗이 눈앞에서 쓰러져 가는데 손 한 번 쓸 수 없는 처지가
이 늙은 어른의 발걸음을 이 먼 데까지 끌고 온 것이었지요. 옥분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비를 살리려면 약이 있어야 하고 이 시댁에서 약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시어머니 정씨 부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가운 방바닥 위에 꿇어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어떤 말로 시어머니께 청을 드려야 할지 헤아리고 또 헤아렸습니다. 약재가 얼마나 귀한지, 시어머니가 그것을 얼마나 아끼는지 옥분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친정아비의 창백한 얼굴이 눈을 감을 때마다 어른거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옥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레 아침 죽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 따뜻한 죽상을 들여놓은 뒤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불효한 것이 한 가지 청을 올리겠사옵니다. 친정아비가 고열에 쓰러진 지 사흘이 넘었다 하옵니다. 이번 한 번만 사정을 봐 주십시오. 아비가 이대로면 눈도 못 감고 가게 됩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끝내 갈라지며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두 주먹은 치마 위에서 하얗게 쥐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정씨 부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 땀 한 땀 바늘을 놀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방 안 가득 메아리 쳤건만 시어머니의 손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차갑고 무심한 침묵만이 둘 사이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정씨 부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늘만이 고요한 방 안에서 옷감을 뚫고 나오는 작은 소리를 낼 뿐이었지요. 옥부는 이마를 마루에 댄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저려오고 이마가 시려왔으나 친정아비의 목숨이 달린 일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옥분이 다시 한번 간곡히 청을 올렸습니다. 그제야 정씨 부인이 바느질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발길이 향한 곳은 약장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서 크고 작은 돌덩이 몇 개를 주워왔고 광에서 마른 땔감 나뭇가지를 한 아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것들을 낡은 보자기 위에 늘어놓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따리를 옥분의 앞에 툭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옥분은 고개를 들어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돌덩이와 거친 땔감 나뭇가지가 보자기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비가 죽고 살고의 갈림길에 놓여 있사옵니다. 정씨 부인은 돌아서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판에 살릴 수 없는 사람에게 귀한 약을 쓸 수는 없다. 그 한마디가 옥분의 가슴 한복판을 쇠꼬챙이로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어떤 말도 목구멍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등을 돌린 채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닫힌 방문 너머로는 다시 바느질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마루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돌덩이가 든 보따리를 내려다보는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죽어가는 아비 앞에 약 한 첩 가져가지 못하고 돌덩이를 들고 가야 하는 이 꼴이 차라리 제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서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끝내 남의 사람이었구나. 옥부는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쥐고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옥분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쌓여갔고 뒤돌아보아도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싸늘한 바람만이 옥분의 뒤꿈치를 밀어내듯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옥분이 시댁 골목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소문은 이미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여든 아낙네들의 입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제 아들 잡아먹은 팔자라고 은근히 구박하더니 며느리 아비가 죽어가는데 약 대신 돌을 쥐어줬다지 뭐요. 저번에 장터에서 마주쳤는데 며느리 얼굴이 허옇게 떠있고 보리 쏙 들어가 있더란 말이오.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만 숙이고 가더라고요. 소문이란 것이 원래 입을 거칠수록 살이 붙는 법이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올 때쯤이면 시어머니의 매정함에는 온갖 지어낸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었지요. 옥부는 그 수군거림을 등 뒤로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에 진 보따리는 돌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살갗을 애는 듯 따가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 접어들자 비로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는 눈물을 솜의 끝으로 훔치고 또 훔쳤으나 마르기도 전에 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집 와서 한 번도 제 서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뜰 때에도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어머니가 내 복이 없어 이 집안이 이 꼴이 되었다며 한숨을 쉴 때에도 옥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면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아비 앞에 약 한 첩 구하지 못하고 돌을 등에 진 이 길 위에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모든 서러움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도 땅도 원망스러웠으나 제일 서러운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비 하나 살릴 힘이 없는 제 신세였습니다. 눈발이 옥분에 젖은 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바람 소리와 눈 밟히는 소리만이 외로운 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옥부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빈손이더라도 아비의 곁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옥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졌습니다. 눈이 쌓인 비탈길은 미끄러웠고 매서운 바람은 옥분의 얇은 저고리를 사정없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등에 진 보따리의 무게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옥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바위 하나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따리를 내려놓는 순간 매듭이 풀리면서 보따리가 바위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 안에 돌 하나가 굴러나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돌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옥부는 멍하니 깨어진 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작은 헝겊 뭉치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어 펼치자 곱게 빻은 약재 가루와 함께 금가루가 헝겊 위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허겁지겁 나머지 돌들을 하나씩 바위에 내리쳤습니다. 돌이 깨어질 때마다 그 속에서 같은 헝겊 뭉치가 나왔습니다. 약재 가루, 금가루, 그리고 가장 큰 돌 속에는 은전 몇 잎까지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약을 안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돌을 주고 그 속에 약을 감추어 준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넋을 잃고 헝겊 뭉치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와 거친 고함이
뒤섞여 올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랑캐들이었습니다. 10명쯤 되는 사내들이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란 보따리는 모조리 뒤집어 엎고 약재며 쇠붙이며 돈이 될 만한 것은 죄다 빼앗아 갔습니다. 옥부는 재빨리 깨어진 돌 조각 사이에서 헝겊 뭉치들만 추려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빈 돌 껍데기와 땔감만 다시 보따리에 넣어 묶었습니다. 미처 몸을 숨기기도 전에 사내 하나가 옥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라. 옥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나 고개를 숙인 채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사내가 보자기를 풀어헤치자 깨어진 돌 조각과 나뭇가지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내는 쓸만한 것이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이내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랑캐들이 산길 아래로 물러간 뒤에도 옥부는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품속에 감춘 헝겊 뭉치가 제자리에 있는지 몇 번이고 손으로 더듬어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빠르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어둠이 내려앉자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바람은 낮보다 한층 더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옥부는 큰 바위 뒤편에 몸을 웅크리고 밤을 지새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쪽에서 횃불이 나타나더니 산의 몇이 산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오랑캐들이었습니다. 거친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횃불빛은 옥분이 숨어있는 쪽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보따리 속에 남아있던 돌 조각을 움켜쥐고 반대편 골짜기를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돌이 비탈을 타고 굴러 내려가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쪽이다! 가보자! 사내들의 횃불이 일제히 골짜기 방향으로 꺾였고 발소리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옥부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따리에서 시어머니가 챙겨준 참나무 땔감을 꺼냈습니다. 잘 마른 가지들은 부싯돌에 금세 불이 붙었고 바위 뒤편에 작은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불빛에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옥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돌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껍질이 되었고 오랑캐의 눈을 피하는 방패가 되었으며 위험한 순간에는 적의 발길을 돌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땔감은 이렇게 산중의 혹한에서 목숨을 이어주는 온기가 되어 주었지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이 도는 세상에서 약을 들고 길을 나서면 어떤 일을 당할지, 눈 덮인 산길에서 밤을 맞으면 어떤 추위가 찾아올지,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돌과 땔감 속에 담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나무 땔감 불꽃이 자작자작 하는 것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해가 뜨자마자 옥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친정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옥분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을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랑캐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불에 탄 기둥만 검게 서 있었고 지붕이 내려앉은 집들 사이로 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친정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은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깨어진 항아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무너진 담장 뒤쪽에서 이웃 할멈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옥분이냐? 내 아비는 이쪽이다. 어서 오너라. 담장 뒤편
거적으로 엮어 만든 움막 안에 아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돌보며 겨우 숨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비의 얼굴은 핏기가 모두 빠져 있었고 숨소리는 귀를 바짝 대야 겨우 들릴 만큼 가늘었습니다. 옥부는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에 댄 듯 뜨거운 열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 이 근처에 의원이 남아 있습니까? 뒷산 너머에 김 의원이 있다만 약재가 이 난리통에 있으려고. 있다 한들 감당할 턱도 없으니. 옥부는 품속에서 헝겊 뭉치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약재 가루와 금가루, 은전 몇잎이 거적 위에 빛났습니다. 할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당장 김 의원을 불러 주십시오. 할멈이 허겁지겁 움막을 나섰습니다. 옥부는 아비의 이마 위에 손을 얹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모진 시어머니의 돌덩이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의원을 부른 후 시어머니가 걱정된 옥부는 지체 없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랑캐의 침략을 받은 시댁 마을은 친정 마을과 그 처참함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불에 그을린 자리가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허물어진 집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시댁을 향해 달렸습니다. 대문은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마당은 뒤집혀 있었으나 다행히 안채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 숨을 헐떡이며 안채 문을 열었을 때 정씨 부인은 방 안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한 모습이었지요. 어머니, 무사하셨사옵니까? 옥분이 방문 앞에 무릎을 꿇자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비는 어찌 되었느냐? 살았사옵니다. 어머니가 넣어주신 약재 덕에 살았사옵니다. 정씨 부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약을 들고 길에 나섰더라면 내가 첫날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게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돌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라고 준 것이고 땔감은 산중에서 얼어 죽지 말라고 넣은 것이다. 약을 감추지 않았더라면 약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위태로웠을 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너마저 잃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옥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 잡아먹은 팔자라 구박하던 그 입에서 너마저 잃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모질게 군 것도 돌아보지 않은 것도 차가운 말로 내친 것도 모두 며느리를 살려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약을 가졌다는 것이 알려지면 옥분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일부러 매정한 시어머니의 탈을 쓴 것이었지요.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날들이 이 집에서 나는 끝내 남의 사람이라 여겼던 그 마음이 사무치도록 부끄러웠습니다. 옥부는 마루에 이마를 대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염병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오랑캐도 물러갔습니다. 무너졌던 마을에는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허물어진 집터 위에 새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봄 옥부는 몸을 추스른 친정 아비를 모셔와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아랫방을 내어주었고 옥분의 아비는 마당 한쪽에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요. 세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을 함께 건너온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혀를 찼던 그 돌덩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며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돌덩이 속에 약이 들어 있었다지. 모진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를 살리려고 일부러 그리한 것이었다더구먼. 사람들은 뒤늦게야 정씨 부인의 깊은 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옥분을 팔자 박한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시어머니의 곁에서 양리를 배워 나갔습니다. 정씨 부인이 약장 앞에 앉아 하나하나 일러주는 것을 옥분은 정성스레 가슴에 새겼지요. 시어머니가 내려주는 가르침 속에는 약초의 쓰임새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때로는 모질어야 하고 진심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어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옥분은 그 겨울의 돌덩이를 통해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옥분은 시어머니가 남긴 약장을 지키며 아픈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지혜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입에 쓴 약이 병에 이롭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행실에 이롭다고 하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건넨 돌덩이가 바로 그러하였지요. 겉으로는 모질고 매정하여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그 속에는 며느리를 반드시 살려보내겠다는 어른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으면 냉정하다 하고 웃는 낯이 없으면 무정하다 하지요. 그러나 정녕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달콤한 말 속이 아니라 때로는 모진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는 법입니다. 돌 하나의 약을 숨기고 나뭇가지 하나의 온기를 담았던 시어머니의 지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심이란 꼭 드러내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살아남은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시어머니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지혜와 큰 복이 깃들도록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야담집은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